서울 강남의 고층 아파트 45층짜리 타워의 402호. 깔끔한 화이트톤 인테리어와 통유리로 들어오는 도심의 야경이 어우러진 이곳은 민혁과 수진의 보금자리였다. 민혁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손에 쥔 채 뉴스를 보고 있었다. 시계는 저녁 8시를 가리켰다. 평소라면 수진이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거나 거실에서 책을 읽으며 그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수진의 일상은 달라졌다. 그녀는 저녁마다 외출이 잦아졌다. 친구들과 책 모임이 있어라거나 요가 수업 때문에 늦을 거야 라는 핑계로 집을 나섰다. 민혁은 별 의심 없이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은 늘 솔직했고 그들의 7년 결혼 생활은 큰 갈등 없이 평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민혁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수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녀의 코트에서 은은한 남성 향수 냄새가 풍겨왔다. 그건 민혁이 사용하는 우디 계열의 향과는 전혀 다른 시트러스와 머스크가 섞인 낯선 냄새였다. 민혁은 코를 킁킁거리며 물었다. 수진아, 이 향수 냄새 뭐야? 수진은 코트를 벗으며 태연히 웃었다. 아, 지하철에서 사람들 사이에 낀 거야. 오늘 좀 붐볐거든. 그녀의 눈빛은 맑았고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지하철에서 묻은 향수라기엔 너무 선명했다. 수진은 거실을 지나 침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문을 살짝 닫고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떠오른 미소는 민혁이 보지 못한 비밀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가죽 노트를 꺼냈다. 노트는 평범한 메모장처럼 보였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용도가 있었다. 그녀는 펜을 들고 짧은 글씨를 적었다. 내일 7시 3일. 글씨는 마치 어린아이의 낙서처럼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만 아는 암호가 숨겨져 있었다. 3일은 아파트 단지 내 3층에 위치한 주민 라운지를 의미했다. 그녀는 노트를 책장 속 두꺼운 소설책 사이에 숨기고 침실 문을 열었다. 민혁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고 수진은 그의 옆에 앉아 자연스럽게 말했다. 오늘 좀 피곤해서 먼저 잘게. 당신도 너무 늦게 자지 마. 민혁은 미소를 지으며 그래 잘 자라고 답했지만 그의 눈은 그녀의 얼굴을 한 번 더 후었다. 수진이 잠든 뒤 민혁은 거실 조명을 끄고 책장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평소 책을 즐겨 읽는 편이었고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에 끌리듯 책장 앞에 멈춰섰다. 그의 손이 무심코 책 한 권을 뽑았고 그 순간 작은 노트가 툭 떨어졌다. 민혁은 노트를 주워 페이지를 넘겼다. 3L, 7PB5와 9PS 같은 짧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그는 처음엔 수진의 쇼핑 리스트나 일정 메모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문구의 패턴이 너무 규칙적이었다. 마치 코드처럼 특정한 의미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민혁은 노트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침실로 들어갔다. 수진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민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는 민혁에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큰 프로젝트 있다며? 정신없겠다. 민혁은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다. 응,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 때문에 좀 바빠. 그는 IT 보안 전문가로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암호를 해독하는 일을 했다. 그의 직업 덕분에 그는 디테일에 민감했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수진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민혁은 그녀의 손동작, 미소, 심지어 그녀가 커피잔을 놓는 방식까지 유심히 관찰했다. 무언가 달라졌다. 그는 그 변화를 정확히 집어낼 수 없었지만 직감이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수진은 또 외출을 준비했다. 그녀는 캐주얼한 옷차림에 가벼운 메이크업을 하고 핸드폰을 책상 위에 그대로 두었다. 친구들이랑 와인 한잔 하려고. 늦지 않을게.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핸드폰 안 가져가?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오늘은 좀 자유롭게 있고 싶어서. 어차피 근처 카페야. 그녀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민혁의 머릿속에서는 의문이 커졌다. 요즘 누가 핸드폰 없이 외출한단 말인가? 수진이 집을 나선 뒤 민혁은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았다. 비밀번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그들의 결혼 기념일이었다. 메시지, 통화 기록, SNS 모두 깨끗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이상했다. 그는 다시 책장으로 가 노트를 꺼내 문구들을 메모했다. 3L7P 그는 이 문구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의 직업적 본능이 깨어났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문구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3L은 3층 라운지, 7P는 저녁 7시 B는 뭘까? 그는 아파트 단지 내 공용 라운지를 떠올렸다. 주민들이 가끔 모임을 갖거나 휴식을 취하는 곳. 하지만 저녁 7시에 라운지에서 뭘 한다는 걸까? 민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수진의 낯선 향수 냄새, 그녀의 잦은 외출, 핸드폰을 두고 나가는 행동, 그리고 이상한 암호들.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수진의 비밀을 파헤치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녀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는 끝까지 알아낼 것이다. 민혁은 아침 햇살이 비치는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수진을 힐끗 보았다. 그녀는 토스트를 굽고 있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팝송에 맞춰 가볍게 허밍을 하고 있었다. 평소의 수진 늘 그렇듯 밝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민혁의 머릿속은 어젯밤 발견한 노트의 문구들로 가득했다. 3L7P 같은 짧은 글씨들. 그는 그것이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의 직업 IT 보안 전문가로서 암호와 패턴을 분석하는 일은 그를 디테일에 예민하게 만들었다. 수진이 웃으며 오늘 회사 어때? 바빠? 라고 묻자 민혁은 평소처럼 대답했다. 응, 새 클라이언트 시스템 점검 때문에 정신없을 거야. 하지만 그의 눈은 그녀의 표정을 세심히 살폈다. 민혁은 회사로 출근한 뒤 책상에 앉아 노트에 적힌 문구들을 떠올렸다. 그는 스마트폰에 메모해둔 문구를 다시 꺼내 보았다. 3L7PB.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노트북을 열고 문구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3L은 3층, 7P는 저녁 7시 B는 뭘까? 아파트 단지 내 3층에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용 라운지가 있었다. 민혁은 그곳을 떠올리며 미간을 찌푸렸다. 수진이 라운지에서 뭘 한다는 거지?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그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됐다고 속삭였다. 그는 회사 서버를 통해 아파트 관리 시스템에 접근할 방법을 떠올렸다. 그의 전문 지식이라면 CCTV 기록을 확인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터였다. 한편 수지는 같은 아파트 802호에 사는 태영과 은밀한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절대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았다. 태연은 몇 달 전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수진과 마주쳤을 때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와 차분한 말투에 끌렸다. 둘은 가끔 아파트 로비나 라운지에서 짧게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다. 그들의 연락 방식은 치밀했다. 수지는 태연이 남긴 쪽지를 받았다. 쪽지는 아파트 우편함에 몰래 넣어둔 작은 종이였다. 오늘 밤 옥상 정원 9시. 그녀는 쪽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다. 쪽지를 찢어 부엌 쓰레기통에 버린 뒤 핸드폰을 책상에 두고 외출 준비를 했다. 그녀는 민혁에게 말했다. 친구들이랑 책 모임 때문에 나갔다 올게. 늦지 않을게.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세한 의심이 스쳤다. 민혁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했다. 그의 회사는 아파트 보안 시스템 관리를 담당하는 IT 보안 업체였기 때문에 그는 아파트 관리 시스템의 구조와 취약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관리실 직원에게 정기 시스템 점검을 이유로 접근 권한을 요청했고 민혁의 회사와의 계약 관계를 익히 아는 직원은 주저없이 임시 계정을 제공했다. 민혁은 이 계정을 이용해 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3층 라운지의 CCTV 영상에 접근했다. 그는 지난 며칠간의 영상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러다 수진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다. 그녀는 라운지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낯선 남자가 그녀 옆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민혁은 영상을 정지하고 남자의 얼굴을 확대했다. 그는 802호에 사는 태연이었다. 민혁은 태연을 몇 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다. 키가 크고 매너 좋게 웃는 남자. 민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게 뭐지? 그는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다. 수진과 태연은 가까이 앉아 있었지만 지나치게 밀착하지는 않았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고 태연이 떠난 뒤 수진도 곧 라운지를 나갔다. 흔적은 없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민혁은 회사에서 하루 종일 문구를 분석했다. B는 라운지의 특정 장소를 의미할까? 아니면 다른 코드일까? 그는 수진의 노트를 다시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다. 오늘 좀 늦었네? 회사 어땠어? 민혁은 그녀의 미소를 보며 대답했다. 응, 좀 바빠서 정신 없었어.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는 수진이 숨기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태연과 무슨 관계인지 알아내야 했다. 그날 밤 수진이 잠든 뒤 민혁은 다시 책장으로 가 노트를 꺼냈다. 새로운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다. OR9PS. 그는 이를 메모하며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메모가 아니야. 이건 계획이야. 민혁은 수진의 행동을 본격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잦은 외출, 핸드폰을 집에 두고 나가는 습관, 그리고 노트에 적힌 암호 같은 문구들 모든 것이 그의 의심을 키웠다. 민혁은 IT 보안 전문가로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선호했다. 그는 수진의 외출 패턴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그녀는 친구 모임이나 요가 수업이라며 집을 나섰다. 민혁은 그녀가 집을 나서는 시간을 정확히 체크했고 돌아오는 시간도 메모했다. 평균적으로 2~3시간. 너무 규칙적이어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친구들이랑 디저트 먹으러 간다며 외출한 뒤 민혁은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이 열렸다. 메시지, 통화 기록,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모두 깨끗했다. 최근 메시지는 민혁과의 대화뿐이었고 통화 기록도 평범했다. 그는 SNS 앱을 열어 DM까지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너무 깨끗해. 민혁은 중얼거렸다. 그의 직업적 경험상 이렇게 흔적이 없는 건 오히려 의심스러운 신호였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책장으로 갔다. 수진의 노트를 다시 꺼내 새로 추가된 문구를 확인했다. CBR-CPS. 그는 이 문구를 노트북에 입력하며 분석했다. CBR 커뮤니티 센터의 화장실. CP는 밤 10시, S는 안전.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민혁은 아파트 관리실에 다시 연락했다. 그는 관리 시스템에 접근해 커뮤니티 센터와 3층 라운지의 CCTV 영상을 추가로 확인했다. 수진이 라운지에서 태연과 만나는 장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다른 날에는 커뮤니티 센터 복도에서 짧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그들의 행동은 신중했다. 지나가는 주민이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었고 대화는 항상 짧았다. 민혁은 화면 속 수진의 표정을 확대했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민혁이 아는 그녀의 밝은 웃음과 달랐다. 계산적이고 은밀한 미소였다. 민혁의 손이 떨렸다. 그는 태연의 얼굴도 다시 확인했다. 802호의 그 남자. 그는 민혁과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스쳐 지나가며 가볍게 인사한 적이 있었다. 그놈이 민혁은 이를 악물었다. 민혁은 수진의 치밀함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디지털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 쪽지와 암호로만 소통하며 아파트 내 공용 공간을 이용해 만남을 이어갔다.
마치 스파이처럼 그녀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민혁은 그녀의 노트를 복사해 암호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3L은 라운지, 5R은 옥상 정원, 12R은 커뮤니티 화장실. 그는 문구들이 단순한 약속 장소뿐 아니라 그들의 만남의 안전성을 체크하는 코드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예를 들어 S는 안전한 장소를 의미했다. 민혁은 그녀의 노트를 보며 중얼거렸다. 이건 불륜이 아니야. 이건 게임이야. 그날 밤 수진이 돌아왔을 때 민혁은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디저트 맛있었어. 당신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민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다음엔 같이 가자. 하지만 그의 가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타올랐다. 그는 수진에게 직접 묻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아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게임에 뛰어들기로 했다. 그녀가 숨긴 비밀을 하나씩 파헤치고 그녀의 스파이 같은 불륜을 완전히 폭로할 때까지. 민혁은 노트북에 태연의 아파트 호수와 그들의 만남 장소를 정리하며 결심했다. 수진, 내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든 내가 이길 거야.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는 이제 단순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암호를 풀고 진실을 밝혀낼 사냥꾼이었다. 민혁은 수진의 비밀을 파헤치는데 점점 더 몰두했다. 그녀의 노트에 적힌 암호들은 단순한 약속 장소와 시간을 넘어 태연과의 은밀한 대화 코드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S는 안전한 장소를 비는 특정 행동을 암시하는 신호였다. 민혁은 그녀의 치밀함에 감탄하면서도 분노했다. 그는 수진이 이렇게까지 계산적으로 움직일 줄 몰랐다. 그녀는 민혁이 아는 그 부드럽고 다정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스파이처럼 모든 흔적을 지우며 완벽한 이중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수진은 태연과의 만남을 점점 더 대담하게 즐겼다. 그들은 아파트 내 옥상 정원, 지하 주차장의 구석진 공간, 심지어 관리실의 CCTV 사각지대에서 만났다. 그들의 대화는 짧고 신중했다. 태연은 수진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우린 절대 잡히지 않아. 흔적을 남기지 않으니까. 수진은 그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비밀스러운 게임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태연과의 만남은 그녀의 일상에 짜릿한 긴장감을 더했다. 민혁이 바쁜 일상에 파묻혀 그녀를 의심할 여유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더욱 대담해졌다. 하지만 민혁은 집요했다. 그는 수진의 노트를 몰래 복사해 암호를 하나씩 해독했다. 어느 날 그는 새로운 문구를 발견했다. 5R9PS. 그는 이를 분석했다. 5R은 옥상 정원, 9P는 밤 9시, S는 안전. 그는 그들이 오늘 밤 옥상 정원에서 만날 계획임을 알았다. 민혁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수진이 외출하기 전 그녀의 행동을 관찰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핸드폰을 책상에 두고 친구들이랑 산책 좀 하려고라며 집을 나섰다. 민혁은 그녀의 가벼운 미소 뒤에 숨은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다. 민혁은 수진보다 먼저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고층 아파트의 옥상 정원은 주민들이 가끔 산책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곳이었지만 밤 9시가 넘으면 거의 인적이 드물었다. 그는 정원의 어두운 구석 나무 그늘 아래에 몸을 숨겼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잠시 후 수진과 태연이 조용히 정원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손을 잡고 있었고 태연이 수진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자 그녀가 작게 웃었다. 민혁은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민혁은 절대 모를 거야. 그는 너무 바빠서 날 의심할 틈도 없어. 태연이 대답했다. 그럼 우린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지.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민혁에게는 천둥처럼 울렸다. 민혁은 카메라를 꺼내 그들의 모습을 녹화하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 선명한 영상을 얻기 어려웠다.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그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수진과 태연이 정원을 떠난 뒤 민혁은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생각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 게임에 나도 참여할 거야, 수진. 그날 밤 민혁은 집으로 돌아와 수진이 잠든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민혁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넌 날 속였어. 하지만 내가 이길 거야. 그는 노트북을 열고 그동안 수집한 증거를 정리했다. CCTV 영상, 노트의 암호, 그리고 오늘 밤 들은 대화. 아직 부족했지만 그는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혁은 결심했다. 다음 만남에서 그는 수진과 태연을 현장에서 덮칠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스파이 같은 불륜을 완전히 폭로할 것이다. 민혁은 수진의 모든 암호를 해독했다. 그녀의 노트에 적힌 문구들은 단순한 약속을 넘어 그녀와 태연의 치밀한 미래 계획을 드러냈다. CBR-CPS는 커뮤니티 센터 남자 화장실 밤 10시 그리고 안전 S를 의미했다. 민혁은 그들의 대담함에 치를 떨었다. 아파트 주민들이 드나드는 공용 공간, 그것도 남자 화장실에서 미래를 즐기다니. 수진의 스파이 같은 행동은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오늘 밤 그는 그들을 현장에서 덮칠 계획이었다. 민혁은 수진의 외출 준비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핸드폰을 책상에 두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고 올게. 늦지 않을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민혁은 그녀의 눈빛에서 미세한 긴장감을 읽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잘 다녀와. 하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그의 표정은 굳어졌다. 민혁은 즉시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다. 남자 화장실은 밤늦은 시간이라 관리 직원조차 드나들지 않는 곳이었다. 그는 화장실 입구 근처의 복도 조명이 희미한 구석에 몸을 숨기고 카메라를 준비했다. 10시 정각 수진과 태연이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훈련된 요원처럼 빠르고 조용했다. 민혁은 숨을 죽이고 그들의 그림자를 녹화했다. 화장실 안에서 들리는 낮은 속삭임과 은밀한 웃음소리가 그의 귀를 파고들었다. 수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여기가 제일 안전해, 아무도 안 와. 태연이 낮게 웃으며 대답했다. 너 진짜 대단하다. 민혁의 손이 떨렸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민혁은 화장실 문을 벌컥 열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수진과 태연은 놀라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수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민혁, 당신 여기 왜?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동자는 흔들렸다. 태연은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지만 민혁은 그를 차갑게 노려보며 말했다. 802호 태연 씨, 여기서 뭐 하는 건지 설명해 볼까? 그는 카메라를 들어 그들의 얼굴을 찍으며 말을 이었다. 수진, 내 암호, 쪽지, 모든 계획 다 알고 있어. 이 영상 법정에서 잘 쓰일 거야.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민혁은 그녀를 막았다. 더 이상 말하지 마. 내가 날 어떻게 속였는지, 얼마나 치밀하게 흔적을 지웠는지 다 알아. 이건 불륜이 아니야. 이건 날 바보로 만든 게임이었어. 태연은 민혁의 분노에 압도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혁은 그들을 한 번 더 노려본 뒤 화장실을 나왔다. 그의 가슴은 배신감과 분노로 터질 것 같았지만 그는 냉정을 유지했다. 이제 진짜 싸움은 법정에서 시작될 터였다. 며칠 뒤 민혁은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그는 수진의 불륜을 입증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노트에 적힌 암호들, CCTV 영상, 화장실에서 찍은 영상 모두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였다. 그는 태연을 상대로도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말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이혼과 위자료 청구 모두 성공적일 겁니다. 수진은 처음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증거가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결국 변호사를 통해 민혁과 협상을 시도했다. 민혁,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민혁은 단호했다. 넌 날 속인 것도 모자라 내 삶을 조롱했어. 너와의 결혼은 여기서 끝이야. 법정은 냉혹했다. 민혁은 수진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증거를 제출했다. 그녀의 노트에 적힌 암호들, 아파트 내 CCTV 영상,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 남자 화장실에서 녹화한 결정적인 영상은 수진에게 반박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이혼 소송에서 수진은 패배했다. 재산 분할은 민혁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고 수진은 그들의 고급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거의 잃었다. 법원은 그녀에게 민혁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때 그녀가 누리던 안락한 삶은 법정 문을 나서는 순간 무너졌다. 동시에 태연도 자신의 아내 지연에게 이혼 소송을 당했다. 지연은 태연의 불륜을 알게 된 순간부터 복수를 다짐했다. 그녀는 민혁과 협력해 태연과 수진의 미래 증거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태연을 법정으로 끌고 갔다. 태연은 지연과의 결혼 생활 중 쌓아온 재산의 절반을 잃었고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다. 그의 자신감 넘치던 미소는 법정에서 사라졌다. 그는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로 인해 재정적으로 궁지에 몰렸다. 설상가상으로 지연은 수진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수진은 태연과의 미래 장면이 담긴 영상과 그들의 암호화된 쪽지들 앞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는 지연에게도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소송 비용, 민혁에게 지급한 위자료, 그리고 지연에게 지급해야 할 돈까지 수진의 재정은 완전히 바닥났다. 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때 아파트 802호에서 여유로운 삶을 누리던 그는 이제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소송이 끝난 후 수진과 태연은 아파트를 떠나야 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수진은 짐을 싸들고 402호를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캐리어 하나와 몇 개의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한때 그녀가 사랑했던 고급스러운 아파트는 이제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다. 엘리베이터에서 태연과 마주쳤다. 그는 어깨에 낡은 배낭을 메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피로와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잠깐 바라보았지만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그들의 치밀했던 미래, 짜릿했던 비밀 게임은 돈과 집, 그리고 서로의 삶을 앗아간 채 끝났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그들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 수지는 서울 외곽의 낡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월세 40만 원짜리 방은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고층 아파트 대신 허름한 건물들만 보였다. 그녀는 한때 화려했던 옷장 대신 중고 사이트에서 산 몇 벌의 옷으로 하루를 버텼다. 소송 비용과 위자료로 그녀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쳤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녀는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밤에는 온라인으로 중고 물품을 판매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다.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며 손님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는 민혁과 함께했던 안락한 삶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 기억은 이제 그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을 뿐이었다. 수진의 삶은 고단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카페로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중고 물품을 포장하며 하루를 보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피로가 쌓였다. 한때 그녀를 매혹했던 태연과의 짜릿한 미래는 이제 악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가끔 태연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그의 소식을 찾을 용기는 없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친구들은 그녀의 불륜 소식을 듣고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가족마저 그녀를 외면했다. 그녀는 원룸의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후회는 너무 늦었다. 태연의 삶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한때 잘나가는 디자이너였던 그는 소송 후 클라이언트를 잃었고 이제 프리랜서로 간간히 받는 소규모 프로젝트로 연명했다. 그의 고시원 방은 책상 하나 놓기에도 비좁았고 공용 화장실의 악취는 그를 매일 괴롭혔다. 그는 가끔 아파트 옥상 정원에서 수진과 나누던 속삭임을 떠올렸지만 그 기억은 이제 쓰라린 후회로 바뀌었다. 그는 수진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같은 잘못을 저질렀고 같은 대가를 치렀다.
수진과 태연의 삶은 그들의 비밀게임이 남긴 폐허 위에서 이어졌다. 한때 그들을 묶었던 짜릿한 긴장감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빈 통장과 끝없는 고단함 뿐이었다. 그들은 다시는 아파트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비가 내리는 서울의 뒷골목에서 조용히 잊혀갔다.